네, 저는 내 인생 최고의 선택, 뉴스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늘 매 순간 하루하루를 열정적으로 살아오면서 어릴 때도 그랬고요. 성인이 돼도 그랬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바뀌지 않는 한계에 도달했을 때 저는 뉴스킨이라는 비즈니스를 만났고요. 단언컨대 최고의 선택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한 40분에서 5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이 뉴스킨 비즈니스의 전부를 아시긴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들어보시고 이 비즈니스가 나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비즈니스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보단 이 40분의 시간 동안 정말 이게 나한테 필요한 일일까? 남들이 뉴스킨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일과 정말 다른 일일까? 그렇다면 내가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일까? 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똑부러지게 생기지 않았나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잘 살고 싶었어요. 부자가 되고 싶었고요. 어렸을 때 저한테 유일하게 잘 살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공부 정말 열심히 했고요. 최고의 대학은 아니었지만 좋은 대학 나왔고요. 어, 캐나다로 1년 동안 공부를 하러 갔었고 그곳에서도 인턴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자격증도 따면서 대한민국에서 스펙을 쌓아서 가는 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루트를 다 밟아온 것 같아요. 정말 많이는 시행착오 끝에 제가 가고자 하는 항공사에 본사 입사를 했고요. 어, 그곳이 제 인생의 목적지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한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내가 인생에서 내 인생의 취업을 위해 아니면 혹은 돈을 벌기 위해 열정적으로 살았던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 제 인생의 목적지를 대기업 입사로 두고 살았고 그곳에만 들어간다면 내 인생은 앞으로 얼마나 멋지게 펼쳐질까? 내가 성인으로서 내가 얼마나 멋지게 살까? 라는 꿈을 한껏 부풀고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삶을 절대 살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기까지는 정말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었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었고 물론 직장인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9시부터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막연히 내가 그냥 그곳에 가면 멋지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래보다 많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여자치고 많은 연봉을 받고 있었고 그치만 제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제 상사의 모습을 보고 알게 됐고 내가 생각하는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외국계를 가면 조금 다를까 해서 앞서 나온 여기 기업에 이직을 하게 됐고요. 외국계 기업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의 직업만으로는 그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겠다. 그래서 투잡을 해보기도 하고 쓰리잡을 해보기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산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돈 때문에 불편하고 싶지 않았어요. 돈 때문에 불편한 분들 계세요? 저는 잘 살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막 명품으로 휘감고 뭐 좋긴 한데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답게 살고 싶었고 나를 지금까지 키워준 내 부모님한테 보답하고 싶었고 그냥 내 앞가림 좀 잘하고 싶었고 걸어다니기보단 그냥 차 한 대 끌고 싶었고 월세 살기보단 그냥 내 집 한 채 사고 싶었는데 혹시 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상적인 말을 하는 건가요? 지극히 평범한 걸 바란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불편한 거예요. 벗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싱글이잖아요. 혼자잖아요. 혼자여도 이렇게 내가 내 인생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는데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40이 되고 50이 돼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쳇바퀴 속에서?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저는 평등이라는 단어,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단어를 공평하다라는 말로 일평생 오해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좋은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벗어나지 않는 이유는 나중에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될 건가 보다. 왜? 사람은 평등해야 되니까. 근데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나보다 부자인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공평하지 않구나. 애초에 내가 받는 교육과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받는 교육조차 다르구나. 열심히만 산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열심히 살라고 했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왜 아무도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지? 나 그렇게 밤새서 공부하고 투잡하고 쓰리잡하고 그렇게 벗어나겠다고 발악할 때 왜 나한테 아무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부자가 된다고 얘기해주지 않았지? 그러고 주변을 둘러봤더니 정답을 알게 됐습니다. 내 주변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안 해준 게 아니라 못 해준 거였고요. 그들도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방법을 모른 채 저를 교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제 입시에 그렇게 신경을 써준 사람도 제가 결국 나중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아,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어떤 연봉을 주는 회사에 들어가야 될까? 이 회사의 복지는 어떨까? 어느 기업에 들어가야 내가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걸까라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오던 제가 처음으로 조금 이른 나이에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인 걸까?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진짜 이렇게 살다 죽는 게 정답인 걸까? 그럼 나도 내 부모님처럼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주말 이틀 조금 쉬었다가 그 남은 돈 내 노후 준비랑 내 자식 키우는데 다 쓰고 정작 내가 하고 싶은 건 언제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삶 속에서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의 정답인 걸까? 분명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내 눈앞에 보이는데 금수저로 태어나야만 가능한 걸까?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살아온 환경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오는 환경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교에 갔습니다. 대학교도 성적에 맞춰서 갔어요. 대학 가서 놀 때도 있었지만 열심히 스펙을 쌓으려고 공부도 했고요. 유학도 다녀왔어요. 저희 집이 그렇게 여유로운 형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캐나다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유학 비용을 대면서 공부를 하고 인턴십까지 하고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참 3, 4시간 자갔고 자격증 따고 인턴십하고 그렇게 해서 따온 스펙이 한국에 오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돈만 주면 딸 수 있는 자격증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너무 서러운 건 그게 이력서에 한 줄짜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해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것들을 다 채우면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지라는 믿음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 제가 원하는 삶을 절대 살 수 없겠다는 걸 알게 된 후엔 다른 선택지를 지속적으로 찾았지만 결국에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선택지는 다른 직업, 또 다른 직업, 또 다른 회사, 결국 다른 일을 찾는 것밖에 없었어요. 많은 분들도 벗어나고 싶고 뭔가 나은 삶을 살고 싶으면 다른 선택을 위해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너무너무 한계에 부딪힌 제 모습을 겪고 있을 때 저희 친오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의 친오빠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얼굴만 봐도 2가지 단어가 떠오르죠. 정직. 저희 오빠는 굉장히 정직하고 굉장히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오빠를 굉장히 좋아하는 동생은 많이 없지 않나요? 저는 제 오빠를 진짜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빠가 하는 거 다 따라했고 저희 오빠는 한양 공대생입니다. 저희 남매는 둘 다 공부를 그래도 잘했어요. 근데 저는 잔머리가 좀 좋아요. 그래서 아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이러면은 막 돌아다니면서도 공부하다가 시험 보면 잘 봅니다. 근데 저희 오빠는 정자세로 앉아서 일단 뭐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거야? 이렇게 쳐다보면 목차부터 보고 있어요. 대체 그걸 왜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화장실 갈 때 빼고는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빠의 모습이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굉장히 멋있었고 되게 와 되게 반듯하다 이런 오빠가 어느 날 뉴스킨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전 그때 당시 캐나다 유학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킨? 우리 오빠가 공대니까 화학 이런 쪽에 취업을 했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오빠 되게 취업 빨리 했다 생각이 들어서 네이버에 뉴스킨이라는 3글자를 쳐봤고 전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다단계라는 3글자를 봤어요.
다단계라는 거는 정의는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론 사람을 끌어들이고 빚을 질 수도 있고 위험하고 물건을 사재게 해야 되고 불법적이고 나쁜 일. 진짜 공부밖에 안 하는 세상 물정 모르는 이 사람이 드디어 사고를 치는구나 싶어서 저는 일주일 만에 비행기표를 끊고 한국으로 날아옵니다. 그리고 친오빠를 미친 듯이 뜯어말리기 시작해요. 그 세 글자 단어 하나로 인해. 근데 무언가 가치를 보는 오빠를 결국 말리지 못했고 3년 정도 저희 오빠는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고 저는 유학을 갔다 와서 졸업을 하고 대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내가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 같고 누가 봐도 내가 더 스펙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누가 봐도 내가 더 잘나고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내 미래가 이렇게 암담하고 뭔가 바뀌지 않은 현실에 답답하고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될까 우울하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소위 말하는 다단계를 선택한 것 같은 우리 오빠의 인생이 눈앞에서 바뀌는 걸 제가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이상한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 나쁜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 정말 나쁜 일이 아니라면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전 선택이 노력보다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혹시 이 비즈니스를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 이 말 불편하신 분들 없으셨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한 노력이 어떻게 한순간에 한 선택보다 중요할 수가 있지? 굉장히 노력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단어 같았어요. 그치만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하와이에 가려고 할 때 걸어서 가면 도달하지조차 못합니다. 그치만 비행기를 타고 가면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빠르게 도착할 수 있어요. 근데 걸어간 사람은 도달하지도 못하지만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걷는다고 누가 인정이나 해주나요? 도달할 수나 있나요? 아, 열심히만 한다는 건 정답이 아니구나.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에 갈 수 있는 도구를 선택하고 거기서 노력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라는 걸 이 비즈니스를 알아보면서 이 비즈니스를 검토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5년 전 당신의 선택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하겠다고 한 선택이 20살에 저를 대학을 가게 만들었고요. 대학에서 어문계열을 선택한 제 선택이 25살에 저를 항공사에 입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무언가 다른 인생을 원한다면, 다르게 살고 싶다면, 그냥 단순히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선택을 하셔야만, 지금의 내 인생이 굳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지금 다른 선택을 반드시 하셔야만 5년 후에 당신의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요. 5년 후 여러분들의 모습을 만든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5년 전의 우선 새거 뜯어야 돼. 그 뭐지? 화장대 맨 밑에서 5년 전의 내 선택이 지금의 내 선택을 만든 것처럼 지금의 내 선택이 5년 후에 내 모습을 만든다는 걸 반드시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이구,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맛이 없어. 우리 맛이 없어. 네. 우리 맛이 없어. 살짝 해도 될까요? 저는 이효리처럼 살고 싶었어요. 공감하세요, 많은 분들? 저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왜 돈 안 벌어와? 돈 벌어와. 나도 돈 벌어와. 너도 돈 벌어와. 6시 퇴근하면 만나? 집안일은 너가 해? 너가 일찍 끝났으니까 너가 해? 돈 때문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 충분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시간 쓰고 전 정말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인생의 5가지, 모든 사람의 인생의 유형은 이 5가지 유형 안에 속한다고 합니다. 정말 진짜로 여기 5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몇 번째 인생을 살고 싶은지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랑 시간을 두고 구분을 합니다. 타입 1은요, 돈은 진짜 많은데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굴까 부럽다. 돈 많으니까 부럽다. 전문직 혹은 사업하시는 분들. 열심히 돈을 버느라 시간은 없지만 돈은 많아요. 이 돈을 대부분 와이프나 혹은 집에 있는 사람이 쓰겠죠. 두 번째 타입 2는요. 돈은 없어요. 근데 시간은 많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죠. 무급휴가 받는 사람들, 실업자,
육아휴직한 사람들, 주부 이런 분들이 속합니다. 돈도 없고요. 시간도 없는 타입 3의 유형이 있어요. 진짜 불쌍하다라 생각하지만 그게 저였습니다. 서원아 어디 여행 갈래? 아니 나 돈 없는데. 서원아 어디 놀러 갈래? 아니 나 시간 없는데 회사 출근해야 돼. 대부분의 직장인 자영업자들이 그들이 딱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벌고 돈도 시간도 만족스럽지 못하게 벌면서 살아요. 타입 4의 유형이 있어요. 일단 돈 동그라미 시간 동그라미 돈 시간 있습니다. 부러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좀 즐겨볼까 하면 몸이 아프고 이제 좀 여행 가볼까 하면 비행기 타는데 허리가 아프고 이제 좀 즐길 나이에 너무 많이 어릴 때 열심히 사느라 이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나버린 거죠. 굉장히 이상적인 앞서 말한 이효리 같은 삶이 있습니다. 시간도 있고요. 돈도 있어요. 건강하고요.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는 행복이고요. 친구랑도 잘 지내고요.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봉사도 하는 삶을 삽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 제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속 깊이 여기서 선택하는 대로 당신의 인생이 펼쳐질 겁니다. 몇 번째 유형의 삶을 원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전 모든 분들이 가능하다면 타입 5의 삶을 원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맞나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뉴스킨 비즈니스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알고 계시던 간에 만약에 타입 5의 삶을 살 수 있는 일이 맞다면 제대로 검토하고 알아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이 뉴스킨 사업이 어떻게 이 타입 5의 삶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일인지를 여러분들께 꼭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네 가지 사분면을, 이 자사분면을 한 번도 안 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네 가지 사분면 안에 이 세상에서 모든 경제 활동을 하는 직업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현금 역시 이 네 가지 사분면 안에서만 흐릅니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곳에 속하지 않지만 내가 10원 한 장이라도 돈을 번다고 하면 이 네 가지 사분면 안에 속해서 수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이 왼쪽 사분면 익숙하죠? 직장인과 자영업자 사분면에서는요. 95%의 사람이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변에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CEO, 뭔가 되게 대형 기업 사업을 하는 사람들 혹은 저희 그 개미 투자자 말고요. 정말 돈으로 돈을 버는 기업적인 투자를 하는 투자가 이런 사람들은 많이 보기 힘들어요. 왜? 전 세계 5%밖에 속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더욱 놀라운 건 전 세계 5%의 돈이 이 95%의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 왼쪽 사분면에서 풀리고요. 전 세계의 95%의 돈이 오른쪽 사분면에서 풀린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 사분면에 속해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5%의 돈을 치열하게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굉장히 적은 돈을 가지고. 여기까지도 굉장히 불편한 진실인데 더 불편한 진실은 이 두 사분면이 돈을 버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왼쪽 사분면의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식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노동소득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해요. 그리고 일에 대한 대가로 돈을 법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사람이 일을 해야 돈을 벌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시간을 써서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안 쓰면 일을 못해서 돈을 못 법니다. 절대적으로 시간과 돈을 함께 가질 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소득 구조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5%의 사람이 95%의 돈을 나눠 갖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들이 돈을 버는 방식 또한 다릅니다. 이들은 권리소득이라는 형태의 소득을 벌고요. 시간을 들여서 자산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산이 돈을 넣어줘요. 대체 어떤 일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건물을 하나 사놓으면요. 건물이라는 자산이 계속해서 돈을, 세입자가 돈을 넣어주기 때문에 건물주는 더 이상 시간을 쓰지 않아도 돈을 법니다. 혹은 백종원과 같은 프랜차이즈 CEO가 전 세계에 프랜차이즈를 깔아놓고 그로부터 로열티를 받으면 백종원은 잠을 자고 있어도 백다방 혹은 새마을식당 이런 가게들이 운영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로열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장범준과 같은 작곡을 하는 사람들은요. 멋진 노래 하나 만들어 놓으면 장범준이 자고 있어도 사람들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돈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이들이 프랜차이즈와 같은 사업장을 만들 때까지.
장범준과 같은 멋진 노래를 만들 때까지 혹은 책을 쓰는 사람이 책을 쓸 때까지는 시간을 씁니다. 노력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러한 자산이 완성된 후부턴 더 이상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게 권리소득의 구조입니다. 그럼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혹시 이상하게 돈을 버는 건가요?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돈을 번다고 나쁜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돈을 똑똑하고 현명하게 버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방법들은요.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닐 때 100만 원씩 저축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100만 원씩 저축해서 8년을 모았을 때 1억이라는 걸 알았을 때 1억으로 혹시 서울에 전세에 들어갈 수 있나요? 제가 지금 결혼을 해서 신혼집에 와 있는데 그냥 작은 투룸 오피스텔인데도 1억이 훌쩍 넘어요. 전세인데도. 평범한 사람이 집을 사서 그걸로 소득을 얻는다? 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요즘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책을 쓰는 것도 노래를 만드는 것도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권리소득, 이 시스템과 자산을 소유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시스템과 자산을 소유해서 돈을 버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평범한 사람이 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삼성과 같은 회사를 차려버리는 겁니다. 이것 또한 평범한 사람이 하기 쉽지 않겠죠. 두 번째는 시스템을 사버리는 거예요. 맥도날드와 같은 이 시스템을 하나 사서 나도 프랜차이즈 가게 하나 운영하는 겁니다. 이건 돈을 맥도날드 하나 창업하는데 10억 든다는데 10억 있으세요? 근데 저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자산을 만들어서 권리소득의 형태의 수입을 벌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시스템에 편승하세요. 그 시스템 속에서는 자산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당신 역시도 권리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럼 과연 네트워크 마케팅이 뭘까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사업입니다. 유통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로까지 물건이 이동되는 과정을 말해요. 생산자가 200원의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가 물건을 1,000원에 삽니다. 근데 200원짜리 물건이 1,000원에 팔리는 이유는 광고도 해야 되고 총판업체, 도매업체, 소매업체를 거쳐서 유통비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약간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똑똑하게 사회가 진화하면서 유통이 좀 바뀝니다.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면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가 물건을 삽니다. 왜? 유통 과정이 줄었어요. 그래서 대형 할인마트 혹은 홈쇼핑이라는 하나의 총판 업체를 두고요. 유통 과정을 줄였기 때문에 소비자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살 수 있지만 여전히 이 제품이 알려지기 위해서는 광고도 해야 되고 유통 과정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유통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과 상관없는 가격으로 소비자는 제품을 사게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조금 더 똑똑하게 진화된 유통 방식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물건을 이동시킵니다. 유통 과정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직거래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많은 유통 과정에서 들었던 돈이 많이 세이브가 되겠죠. 그리고 광고 역시도 하지 않습니다. 광고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어떻게 하나요? 정말 좋은 제품이라면 소비자가 쓰게 될 거고 소비자가 쓰고 정말 좋은 제품이라면 입소문이 나서 퍼져나가게 될 거고 그럼 진짜로 좋아서 쓰는 사람들 그래서 입소문을 낸 사람들에게 광고비를 주자 유통비를 주자 유통한 사람에게 그 돈을 주자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동일한 물건을 사신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몇 번째에서 물건을 사시겠어요? 전 같은 가격에 만들어진 거라면 혹은 같은 물건이라면 훨씬 더 품질은 좋고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현명한 소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네트워크 마케팅의 구조가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죠. 근데 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네트워크 마케팅, 평범한 사람이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일이구나.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사업이구나. 유통을 한다는 건 소비자에게 제품이 이동된다는 거고, 아, 판매를 하라는 거구나. 아, 그럼 영업을 하라는 거구나. 내가 뉴스킨 제품 지금 많이 팔아서 돈 많이 벌라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은 나쁜 게 아니지만 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속에 이 비즈니스를 망설이고 있을 때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삼성 제품이 전 세계로 팔려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돈을 벌지 못합니다. 삼성 디지털 프라자도 삼성 제품이 팔려나가지 않으면 돈을 못 벌고요. 오른쪽에 있는 삼성의 회장도요. 삼성 제품이 팔려나가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왼쪽에 있는 디지털 프라자의 사장님은요. 직접 가게 문을 열고 소비자에게 직접 핸드폰 혹은 뭐 전자제품 등을 팝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오른쪽에 있는 삼성의 CEO들은 삼성 제품을 직접 들고 핸드폰 파는 거 보셨어요?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 있는 많은 프랜차이즈들은 백종원이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입니다. 이 가게들에서 음식이 팔리지 않으면 이 가게의 사장님도 백종원도 돈을 벌지 못해요. 근데 이 왼쪽에 있는 홍콩 반점, 쌈밥집 이런 사장님들은 직접 가게 문을 열고요.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팝니다. 근데 백종원은 직접 음식을 만들지도 않고 직접 가게에 상주하고 있지도 않아요. 어떻게 같은 물건이 팔려나가는데 누군가는 직접 개입해야만 물건이 팔리고 누군가는 개입되지 않아도 팔려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영업과 사업의 차이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장님들은 말 그대로 영업이에요. 내가 물건을 들고 갖다 팔아야 돈을 버는 사람들. 사업은 조금 다릅니다. 내가 물건을 직접 팔지 않고요. 소비자에게 팔려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소비자가 물건을 사야 돈을 버는 건 맞지만 내가 직접 영업을 하면서 돌아다니지 않아도 팔려나가는 시스템 덕분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뉴스킨 비즈니스는 내가 직접 물건을 이고지고 다니면서 제품을 영업해서 파는 영업이 아니라 뉴스킨의 제품이 팔려나갈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유통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 내가 물건을 팔러 돌아다녀야 되지 않을까라는 편견으로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망설이시는 분들께 이 PPT 한 장이 여러분들의 오해를 풀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나 볼까요? 지난 5월 종영된 미국의 대표 토크쇼 데이빗 레터맨 쇼에 출연한 적이 있는 트럼프는 당신이 모든 걸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 일할 겁니다. 라고 했다. 이 대답에 수많은 청중들이 야유를 보내자 그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고 당신들은 거기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라며 사람들의 네, 조금 세게 말하긴 했지만, 그쵸?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는 여러 논란이 많지만 대통령 이전에 이미 성공한 CEO입니다. 이런 사람이 내가 다시 어려움에 처해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가 처음 들어봤다고 해서 내한테 낯선 단어라고 해서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새로운 유통 과정으로 학교 교과서에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가르치고 있고요. 많은 저명한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킨이라는 비즈니스, 네트워크 마케팅의 뉴스킨 비즈니스에서 팔려나가는 시스템을 열심히 구축을 해놨는데 뉴스킨 제품이 팔려나가지 않는다면 그 역시도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검토하시는 분들은 내가 열심히 소비자 유통망을 만들어 놨을 때 이 제품이 자발적으로 소비자에 의해서 팔려나가고 확장될 수 있는 아이템인가를 직접 사용해보고 체험을 받아보고 검토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스킨에서 매년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고 매년 제공하는 아이템은 내가 만든 시스템 속에서 팔려나갈 수밖에 없는 재구매 아이템이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정말 결벽증 같은 회사입니다.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라는 철학을 갖고 좋은 것만 넣고 나쁜 것은 넣지 않겠다라는 당연한 제품 철학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에 어떤가요? 가습기 파동도 그렇고 어떤 건강식품에는 발암 물질이 들어가 있고
2022년이 다가오는 시대에도 상식이 실천되지 않는 시대에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화장품 하나에도 나쁜 성분을, 케이스 하나에도 나쁜 성분을 넣지 않겠다라는 철학을 내걸고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가장 기본부터 실천하는 아이템이고요. 뿐만 아니라 에이지락이라는 기술력을 세계 특허로 내고 보유하고 있고 사람의 노화를 촉진하는 아녹스라는 효소를 완전히 멈추게 하는 12시간 동안 완전히 멈춰서 내 몸의 유전자 맵을 완전히 젊은 유전자 맵으로 리셋시켜서 노화를 차단하고 바르기만 해도 먹기만 해도 노화가 차단되고 젊어질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아이템이 이런 엄청난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제품으로 뛰어나지만 매년 신제품을 출시해서 저희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회사이고요. 이렇게 바르기만 하고 쓰기만 하고 먹기만 했더니 저의 얼굴은 굉장히 많이 변해가고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내가 처음 들어봤다고 해서 내가 잘 모른다고 해서 이 회사의 아이템들이 별로인 아이템인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저명한 곳에서 많은 수상을 하고 있고요. 홈 뷰티 디바이스 시스템 브랜드 지금까지 4년 연속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지금 제 얼굴이에요. 줌 화면은 뽀샵 없는 거 아시죠? 처음에 코로나가 오고 나서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서 열심히 더 뉴스킨 제품을 바르고 먹고 썼습니다. 실제로 제 얼굴은 진짜 보여드리기 부끄럽지만 이런 얼굴이었어요. 근데 이 사진이 왜 남아있나 봤더니 얼굴 빨간 거 보이세요 혹시? 술 마신 거 아니고요. 앞볼 필러를 맞고 잘 맞아졌나? 이렇게 제가 정면으로 일반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었더라고요. 팔자주름 그리고 훨씬 이 왼쪽이 제가 한 24살 24, 5살의 나이였고요. 오른쪽이 29살의 저입니다. 뽀샵으로 어플로 눈, 코, 입은 크게 만들 수 있지만 볼살을 채우고 비대칭을 정리할 수는 없는 거 아시죠? 전 비대칭과 얼굴에 어린 나이로부터 탄력도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을 때 뉴스킨 제품의 홈케어만으로 얼굴이 이렇게 바뀐다면 쓰시겠어요? 만약에 먹어도 내 몸이 계속 유지가 되고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뀌고 몸이 가벼워지고 내가 원하는 옷을 입고 싶을 때마다 입을 수 있는 이렇게 체형이 변한다면 혹시 안 하실 것 같으세요?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께서 뉴스킨 제품을 한 달 쓰시고 이렇게 바뀌셨어요. 저희 어머니 뉴스킨 안 쓰실까요? 집에서 홈뷰티 홈케어만으로 이렇게 그냥 단순히 촉촉하고 그냥 발랐을 때 화사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젊어질 수 있다면 소비자들이 쓸까요, 안 쓸까요? 당연히 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화장품 건강식품들은 소모품입니다. 떨어지면 또 사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소모품인 아이템들이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이 효과를 보고 뛰어난 제품력으로 인해 자발적인 재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에 대한 판권을 뉴스킨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주겠다는 거고 그 판권을 가지고 당신이 팔려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산을 구축하는 일이 뉴스킨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 역시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이렇게 자산을 만들어 놨는데 회사가 없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뉴스킨이라는 회사는 10년 연속 기업 평가 등급 1등급을 받고 있고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포브스지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100대 기업에 선정이 되고 있고 내가 처음 들어봤다고 낯설다고 해서 이 회사가 별로인 회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네가 일하고 있는 회사니까 당연히 좋다고 얘기하겠지. 뉴스킨 사업자들 자기가 일하고 있는 회사니까 당연히 좋다고 얘기하겠지. 그럴 수 없습니다. 뉴스킨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은요. 여기에 생계가 다 걸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요.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하면 잘못 안 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가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단순히 뉴스킨 회사의 편을 들 수가 없고 저희는 오히려 더 회사의 신뢰성과 더 회사의 정직도가 저희한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이 회사의 기업의 등급과 가치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에게도 신용 등급이 있듯이 기업에도 신용 등급이 60여 개로 매겨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기업에 60여 개 급으로 등급이 매겨지는 회사 중에 뉴스킨은 5A1이라는 가장 높은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무부채 회사에 전쟁이 나더라도 거의 망하지 않을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페덱스 이런 기업과 동일한 신용 등급을 나란히 하는 회사로 탄탄한 기업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지속 가능한 가치를 제공해주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투명하고 공정성이 입증된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또 한 해에 가장 또 성장한 기업으로서 회종식이라는 곳에서 종을 울리고 한 번만 울린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총 5번의 회종식의 종을 울리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입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정말로 타입5의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권리소득이라는 구조의 소득의 형태를 가지고 계셔야 하고요. 권리소득의 형태의 소득의 구조를 가질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영업이 아니라 사업이고요. 그 속에서 팔려나갈 수밖에 없는 지속적인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아이템을 뉴스킨에서는 매년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 출시를 하는 회사인 뉴스킨은 가장 높은 신용 등급을 가진 탄탄한 신용들을 가진 회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런 회사가 제공하는 보상,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버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사업은 프랜차이즈와 플랫폼 비즈니스의 소득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다들 아시죠? 커피 먹는 소비자가 있고 커피를 파는 대리점이 있다면 이 커피를 파는 대리점을 소유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CEO 경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은 대리점까지 밖에 낼 수가 없죠. 뉴스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을 쓰는 소비자 있고요. 온라인에서 제품을 유통하는 대리점 CEO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대리점들을 소유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를 낼 수 있는 경영자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일반 프랜차이즈에서는 대리점의 판권까지밖에 따지 못하지만 뉴스킨에서는 선택하실 수 있어요. 제품이 너무 좋으면 쓰시기만 해도 됩니다. 그치만 아마 그러긴 힘드실 거예요. 주변에 물어보는 사람들 때문에 나로부터 입소문이 나서 온라인 대리점 판권을 따서 나로부터 일어난 매출액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대리점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멋진 비즈니스 기회를 전달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전달하고 대리점의 판권을 딸 수 있게 도우면 나는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경영자의 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뉴스킨 비즈니스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혹시 배달의 민족 자주 이용하시나요? 저는 결혼하면 제가 매번 이렇게 주방에서 서서 요리할 줄 알았는데 5손가락 안에 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리하시는 주부님들을 굉장히 존경하고요. 배달의 민족이 제 최애 어플이거든요. 매일매일 주문을 해 먹습니다. 배달의 민족에서 주문을 할 때 전 배달의 민족 어플에 들어가서 결제를 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배달의 민족은 음식을 만들지도 매장도 창고도 없습니다. 음식을 팔고 싶은 여러 음식점 판매자들과 음식을 먹고 싶은 저를 그냥 연결만 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음식점을 골라서 전화를 하는 것보다 배달의 민족 어플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그리고 결제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 어플에 모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를 하고 싶은 사람 역시 이 어플 안에 모이게 됩니다. 이곳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은 아무런 물건을 팔고 있지 않아도 연결만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많은 음식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습니다. 뉴스킨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저는 물건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재고도 없고요. 창고도 없고 매장도 없어요. 저의 매장은 온라인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물건은 뉴스킨이 팔아요. 그리고 사고 싶은 소비자는 뉴스킨에서 삽니다. 저는 뉴스킨을 팔고 싶은 뉴스킨이라는 회사랑 뉴스킨을 사고 싶은 소비자랑 연결만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쓰시다가 나 이 사업 안 할 건데 쓰다가 제품이 너무 좋아서 친구가 쓰게 되면 그 친구가 쓰게 된 구매액의 6%의 캐시백을 그냥 소비자도 받을 수 있어요. 혹시 너무 불편하세요? 이걸로 커피 한 잔 사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로부터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한 15명에서 20명, 많게는 30명까지 생긴다면
저를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 대리점 CEO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로부터 제품이 소문나서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일으킨 매출액의 최대 40%의 로열티를 온라인 매장에서 매출액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뉴스킨에서 받을 수 있고요. 왼쪽에 있는 스타벅스가 커피 사 먹는 소비자들 때문에 돈을 벌고, 저도 뉴스킨 제품을 쓰는 소비자들 때문에 제가 돈을 벌고, 왼쪽에 스타벅스는 가게를 내야 하지만 저는 가게를 낼 필요도 없고, 구조만 다를 뿐 제품을 쓰는 소비자 때문에 제가 돈을 버는 지극히 정상적인 구조입니다. 이렇게 대리점이 되면 최대 40%의 로열티를 벌 수 있고요. 스타벅스 CEO가 돈을 버는 수 있는 이유는 전 세계, 캐나다에, 한국에, 미국에 프랜차이즈를 내고 그로부터 일으킨 매출액의 로열티를 받는 게 스타벅스 프랜차이즈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대리점이 나도 한번 프랜차이즈를 내서 돈을 한번 벌어볼까? 일반 프랜차이즈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스타벅스 본사만 가능해요. 근데 뉴스킨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뉴스킨에서 온라인 대리점을 가지고 있는 한 명의 CEO이고요. 저로부터 일으킨 매출액의 최대 40%를 뉴스킨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자산소득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멋진 비즈니스 기회를 전달하고 전 제 중학교 친구에게 전달을 해서 이 친구가 뉴스킨 제품을 쓰고 이 친구의 친구들이 뉴스킨 제품을 쓰면서 이 친구가 온라인 플랫폼 CEO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제가 도왔기 때문에 로열티를 받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계좌이체를 해주거나 이 친구의 돈을 제가 깎아서 오거나 이 친구의 돈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뉴스킨에서 제가 낸 프랜차이즈에 대한 노하우에 대한 권한을 인정해서 5%의 로열티를 뉴스킨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나도 한번 그럼 누군가에게 사업 기회를 전달해서 뉴스킨 회사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을까? 네, 이게 가능한 일이고요. 여기까지만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뉴스킨은 나로부터 일어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대리점에 일어난 매출액의 5%의 로열티를 뉴스킨 본사에서 권한을 인정해줘서 받을 수 있는 일이고요. 이로 인해 내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소득을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조 때문에 다단계 아니야?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다단계는 말 그대로 다단계, 여러 단계입니다. 여러 단계로 소득을 벌 수 있는 구조는 맞습니다. 그럼 하나의 단계로 소득을 벌 수 있는 구조보다 여러 단계로 소득을 인정받아서 그들로부터 돈을 빼앗아 오는 게 아니라 뉴스킨 본사로부터 인정받아서 받는 돈이라면 매력적인 구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법 다단계 피라미드, 윗사람만 돈을 벌거나 혹은 아랫사람이 돈을 가져오거나 이런 구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의 마지막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들은 다 하니까 나도 취업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지속적으로 자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내 시간을, 내 인생을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산을 만드는 데 쓸 것인가? 여전히 남들 시선에 의해 내가 앞으로 사라질 직업에 시간을 쓸 것인가?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직장이 나 안정적인 직장 다니고 있어. 내 직장 되게 괜찮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코로나로 인해 어쩌면 내 직장이 내 일을 평생 책임져주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걸 자발적으로 인지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제가 있던 항공업계도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고 있고요. 실제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실업이 됐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주변에 많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영업은 또 어떤가요? 이제 다시 정부가 9시까지 운영을 하라고 하면 9시까지 하고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설계할 수도 없는 일에 많은 사람들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노마드 비즈니스를 실천하는 사람은 더 이상 시간을 팔아서 돈 벌지 않습니다. 혹시 막노동 하시는 분들과 건물주 중에 누가 더 많은 시간을 써서 누가 더 힘들게 일을 하나요? 막노동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추운 날씨에 더 많은 시간을 써서 힘들게 일을 합니다. 그럼 그분이 건물주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과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나요? 막노동이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도 나한테 따박따박 돈을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내는 게 똑똑한
행복한 경제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 대신 일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 생활만큼은 자유롭게 사는 삶, 내 시스템으로 고객을 모이게 하고 난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삶, 제가 지금까지 말한 뉴스킨 비즈니스에서 이룰 수 있는 삶은 노마드 비즈니스맨이라는 책에서 1인 기업가가 되세요. 당신이 기업이 되세요. 베스트셀러 책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디펜던트 워커의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독립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유일한 해결책이 될 거라고 많은 언론과 책에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와닿지 않는다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닐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김난도 교수님께서는 트렌드 코리아라는 시리즈를 내고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얘기를 예측하고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서 시리즈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2022년 10대 트렌드를 봤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뉴스킨 비즈니스를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뉴스킨 비즈니스의 성장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트렌드로 나와 있더라고요. 머니러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수입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만들려고 한다. 성장과 자기 실현을 수단으로 수입 창출에 나선다. 헬시 플레저, 이제 건강도 자기 관리도 하는 시대다. 바른 생활 루틴이, 바르게 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루틴을 지키면서 산다. 라이크 커머스, 더 이상은 광고를 믿지 않는다. 좋아요, 진짜 누가 쓰고 좋은 것만 믿는다. 여러 가지 10대 트렌드가 다 뉴스킨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뉴스킨은 30년이 넘는 기업에서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데 정말 뉴스킨이 이제는 본격 트렌드가 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래도 날 이용하려는 거 아닐까? 날 끌어들이려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이 사업은 다른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돕지 않으면 나조차도 성공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나가야 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김미경 강사께서 앞으로의 직업은 나의 성공을 위해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일이 지속적으로 살아남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즈니스의 진정한 가치를 아신다면 나를 정말 돕고 싶은 나와 함께 정말 잘 살고 싶은 초대하신 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코로나 많이 어렵죠. 저도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2년째 여전히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비관론자는 기회 속에서도 어렵고 힘듦을 찾아내지만 긍정적인 사람, 낙관론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멋진 일이 있지 않을까? 내가 잘 살 수 있는 도구가 있지 않을까? 찾아낸다고 합니다. 영상 하나 2017년 보실게요. 7월 기준 중국 최고의 부자이자 세계 18위의 부자, 포브스 표지에 최초로 실린 중국의 사업가, 알리바바 그룹 회장 마윈. 그는 가난한 사람들과는 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같이 일하기 가장 힘든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 말하고 작은 비즈니스를 하자고 하면 돈을 별로 못 번다고 말하고 큰 비즈니스를 하자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한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자고 하면 경험이 없다고 하고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하자고 하면 레드오션이라 어렵다고 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비즈니스라고 하면 다단계라고 하고 상점을 함께 운영하자고 하면 자유가 없다고 하고 신규 사업을 하자고 하면 자신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한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구글이나 포털에 물어보기를 좋아하고 희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의견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은 대학 교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보다 더 적게 행동으로 옮긴다. 그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는다면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내 결론은 간단하다. 당신이 빨리 뛰는 심장보다 더 빨리 행동하고 생각해 보는 것 대신에 무언가를 그냥 하라. 가난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한 가지 행동 때문에 실패한다.
그들의 인생은 기다리다가 끝이 난다. 그렇다면 현재의 자신에게 물어봐라. 당신은 가난한 사람인가? 이런저런 핑계로 시작하기를 미루고만 있다면 당신은 평생 가난한 사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고민은 그만하고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세요. 실행만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협한 시각은 버리고 이 멋진 비즈니스에 대한 기회를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보다는 내게 정말 필요한 일일까? 라는 기준으로 이 사업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사업을 시작하기로 선택하신다면 모든 시스템, 여러분들을 다 잘 교육시켜 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으니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사업을 제가 3년 동안 반대하고 다시 시작을 했을 때 처음으로 제 친오빠에게 했던 말입니다. 진작 오빠 말 들을 걸. 이 멋진 비즈니스의 기회를 알려준 오빠의 마음을 3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됐고 지금은 저는 친오빠와 함께 가족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저는 올해 30이 됐고 내년에 31살이 됩니다. 물론 저도 뉴스킨 사업 속에서 성공을 이뤄가는 사업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치만 4년 전에 한 제 선택이 이제 5년이 돼가는데 5년 뒤에 제 삶을 참 많이 바꿔놨습니다. 남들이 일할 때 평일에 이렇게 여행을 갈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뉴스킨에서 이렇게 제공해주는 연예인과 또 이렇게 사진도 찍어보고 촬영도 해보고 남들과는 조금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경쟁에서 늘 이겨야만 했던 제가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듣고 저처럼 살고 싶다는 꿈을 꾸는 사람들을 돕고 있고요. 이렇게 저와 함께하는 비즈니스를 저 혼자 시작했지만 저와 함께 비즈니스라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고 제 친오빠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른 남매와는 조금 특별한 평일에 매일 보고 심심하면 오빠 집 갈 수 있고 평일에 가서 누워있을 수 있는 정말 행복한 가족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전국으로 팀을 늘려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26살짜리 아무것도 몰랐던 여자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앞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효리처럼 살고 싶다고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저는 이효리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이제 혼인신고를 해서 결혼을 했고 24시간 남편과 붙어 있어요. 뉴스킨 비즈니스를 정말 열정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외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남편과 그리고 가족과 24시간 붙어서 여행 다니는 삶을 가히 30살에 조금씩은 이뤄가고 특별한 또래 친구들과는 다른 특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저의 4년 전의 선택이 4년 후에 저의 인생을 바꾸는 만큼 여러분들의 인생도 반드시 바뀔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뉴스킨 비즈니스를 오늘뿐만 아니라 잘 검토해 보시고 연말에 뉴스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멋진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